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두목넷의 왕두목입니다. 여러분들 필기시험도 합격하셨네요. 자, 이렇게 필기시험 합격하시고 실기까지 오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이 좀 어려워졌어요. 2016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사실 이제 개정은 2017년이었지만 2016년부터 시험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거든요. 합격률이 예년에 비해서 반토막 정도 했는데 다행히 올해 첫 번째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어제가 필기 1회 시험이었거든요. 아직 시험지는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시험 후기나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두목넷의 왕두목입니다. 제가 사무자동화만 한 15년 정도 강의를 했고요. 자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두목넷이 제일 유명하죠. 제일 많은 수강생 그리고 제일 많은 합격자 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왕두목 하니까 딱 사이트에 들어와 봤는데 왕두목이면 깡패 같은 느낌 이런 것이 이제 있으신데 이 왕두목이라고 하는 어원이라고 하니까 좀 거창하지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학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학습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 정리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요약 정리를 저는 두목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재밌는 선생님이었거든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또 학생들이 공부하기를 너무 싫어해요. 제가 이제 실업계고등학교 앞에서 했거든요. 너무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것만 좀 외워라, 이것만 좀 해라 하고 했던 게 이제 왕두목이에요. 그래서 그 요약집의 그 책 이름이 왕두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두목이 된 거고. 이제 사이트를 만들게 된 계기도 여러 가지 좀 베이스가 있습니다. 한 12년 정도 전 이야기인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요, 우리 이 두목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사무자동화 강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요, 국내에서 시행 중인 오피스 뭐예요?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쉬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필기를 합격하면 실기는 정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혼자 공부하는 분들은 그러한 그 꾹꾹꾹 찝어줘야 되는 간지러운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거고요. 강의를 듣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긁어드리는 거죠. 시원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알면은 굉장히 쉬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컴맹부터 시작 가능한 강의라고 돼 있지만 사실 시험 자체가 굉장히 레벨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 컴맹부터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2018년, 저는 이제 이거를 작년 초반에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공단에서 연락을 주셔서, 시험을 내년에는 이제 2007 버전을 설치한 시험장이 많지 않게 돼서 내년에는 모두 다 2010 버전으로 옮기겠다라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어쨌으면 좋겠느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 저는 책을 또 쓰고 있기 때문에 책 개정도 해야 되고 강의 개정도 해야 되고. 근데 이미 2010 버전 강의가 저는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지금 하고 있는데 실기 책 때문에 영진닷컴에서 나오는 책 때문에 좀 작년에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부터는요 오피스 2010으로 시험을 통일하겠다, 버전을 통일하겠다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시험장이 공단 있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있는 시험장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특정 대학교나 직업학교에서도 시험을 보거든요. 그 각각 그 협약되어 있는 장소들의 시험장 버전들은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상하건대 2013이나 16도 분명히 공개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필기 합격자 발표 나면은 그날 보통은 큐넷에 이 버전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각 시험장마다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그걸 봐야지 확실히 알겠지만 우선은 2007 버전은 쓰지 않는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목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다운로드 받아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와이파이에서 강의를 다운로드 받아서 다니면서 LTE는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로그인 정보나 진도 정보 아주 극소량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제공하고 있고 PC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에다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다니시면서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킨토시 지원하는데 매킨토시에는 이제 MS 오피스 이 버전이 아마 2010이 아니라 12인가 그럴 거예요. 약간 버전이 다른데 2010이 같은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근데 약간 화면 구성이 달라요. 그래서 이 매킨토시로 준비하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교재는요.
두목넷에서 나온 교재 쓸 거예요. 영진닷컴에 있는 거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요. 부담되잖아요. 두목넷 수강료가 저렴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저만의 어떤 그 철학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실기 교재가 별도로 있습니다. 사무자동화. 그래서 수강 신청할 때 결제하시면 좀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재수강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2016년도나 2017년도에 뭐 친구분들이 물려줬거나 아니면은 내가 작년에 강의를 결제하고 교재를 구매했는데 뭐 여건상 시험을 못 본 분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그대로 이 교재 사용 가능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때부터 2016년부터 제가 교재가 2007, 2010 공용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일부 수정을 하는 거예요. 내용적인 면은 차이가 없는데 뭐 제가 중요시 여겨지는 유형 문제들이 조금씩 개정이 됐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강의 안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만 이렇게 체크해서 출력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온라인 모의고사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바로 전 회차에 봤던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문제화해서 제가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 측정해서 얘네를 풀어보고 얘네를 답안을 저한테 올려주시면 제가 첨삭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어요. 이제 오프라인 모의고사도 있는데 오프라인 모의고사는 올해 진행을 할지 안 할지 확정이 안 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다 했어요. 올해는 아직 계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모의고사도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면 뭐 제가 컴퓨터 학원 하나 빌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 모셔다 놓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처럼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그다음에 제가 첨삭해 드리는 그런 어떤 행사가 있어요. 무료로 제공됩니다. 무료로. 돈 많이 드는데 그냥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목넷이 3년 전까지만 해도 뭐 네이버 광고나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근데 워낙 주변에서 이제 기획해 주시는 분들이 아이고 그 사장님 그래도 광고 네이버 광고 정도는 하셔야지요 해가지고 광고를 하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 광고비 대신 광고비를 내는 대신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저는 저렴한 수강료로 여러분들이 많이 소문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저만 이 두목넷에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많잖아요. 제가 두목넷을 만든 사람이고 지금은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대표 뭐라고 해야 돼? 이사 그 등기이사이긴 하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게 좀 효과적으로 저렴하다고 해서 별로인 강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뭐냐? 시험 일정이에요. 시험을 언제 보느냐? 우선은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지금 5일이거든요. 어제 시험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기 발표가 3월 16일이에요. 굉장히 빨리 합니다. 예전에는 한 달 걸렸는데 보름 만에 나오네요. 보름도 아니네. 열흘 만에 나와요. 그러면은 이때 발표 나는 날 시험장 버전이 휴넷 공지사항에 올라와요. 근데 바로 올라오지 않고 저녁에 올라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15일 날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올라오면 제가 두목넷 공지사항에 정리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큐넷에서 보셔도 되고 두목넷에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제출 문제가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 필기시험 원서 접수할 때 큐넷에서 접수할 때 2,000원 내고 여러분들 대학 협약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응시 자격 서류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기시험 접수할 때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경력으로 우리가 시험을 본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서류를 제출하셔야 돼요. 이때 직접 가셔야 됩니다. 지역공단에 방문하셔서 얘네를 제출하는데 뭐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경력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경력증명서 상에 요즘에는 경력증명서도 필요 없고 워낙 이 연계 서비스가 잘 돼 있어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 내역을 조회해서 그 응시 자격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꼭 필요하고 여기에서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면 실기시험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무자동화는 전략이 필요해요. 가려운 곳이 있는데 전략이 필요해요. 시험을 언제 보느냐. 얘네가 총 시험 기간이 9일 동안 봐요. 큐넷 일정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토요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총 9일간 시험을 보고 시험장마다 달라요. 뭐 포항은 이 9일 동안 한 번만 볼 수도 있고요. 제주도는 2번만 볼 수도 있어요. 서울은 보통 18번을 봅니다. 오전 오후 해가지고 오전 오후 이렇게 9일이니까 18번을 시험을 보게 돼요. 다 시험장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느 날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시험 문제가 요즘엔 안 그런데 사실 요즘엔 안 그런데 예전에는요 4년 전에는요 첫째 날 시험 문제가 제일 쉬웠어요. 그리고 점점점 시험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게 굉장히 유리했어요.
그래서 이날 유의 땅 하면 서버가 다 난리가 났었어요. 선생님 시험장이 다 마감됐어요. 제가 원하는 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공단에서 이거를 정말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이 항의를 한 거예요. 아니 첫날 본 내 친구는 너무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왔는데 나보다 공부 안 했는데 붙고 나는 정말 3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날짜 잘못 찍어가지고 이상한 문제 만나서 나 떨어졌다. 니네 뭐 하는 거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게 정말 10년 이상 계속된 그런 항의였어요. 그래서 드디어 한 2년 전부터는 시험 문제 자체가 평이해졌습니다. 평이해졌어요. 평평해졌어.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사무자동화가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절대 하나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필기 발표일 이전까지 서류 제출 완료하셔야 돼요. 이날 서류 제출이라고 하지만 이전에도 여러분들 공단에 방문하셔서 서류를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아셨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날 시험 보면서 아마 이야기 다 들으셨을 거예요. 서류 제출하라고. 안 그러면 합격 취소된다고. 그런 분들 간혹 계셔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실기시험을 이렇게 보시고 합격자 발표 딱 5월 25일 날 되면 자격증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보름 안에 딱 자격증이 날라오죠. 우리는 이제 그 산업기사니까 기사 자격증 꽂고 기사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사 되는 겁니다,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다. 자, 그럼 또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문의 오는 게 굉장히 많은데 뭐냐면 선생님, 제 컴퓨터에는요, 이게 지금 2018년부터 2010 버전으로 통일된다고 하는데 제 컴퓨터에는 2007이나 2013이나 2016 버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릴게요. MS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윈도우즈도 마찬가지지만 오피스도 이렇게 2단계는 한 엔진을 써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엔진이 달라지게 됩니다. 엔진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 이전에는 뭐 XP하고 그 다음에 2010하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얘네하고 화면 구성이 확 달라졌어요. 예? 그 다음에 얘네하고 화면 구성이 조금 달라졌어요. 대화상자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대화상자가 이렇게 뿅 팝업처럼 떠요. 근데 얘는 오른쪽 작업창 형태로 뜨고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피스를 조금 다루실 수 있으면 그 어떤 버전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얘네 두 개는 동일해요. 차이가 얘 때부터 이제 출력 화면이 달라지거든요.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출력물로 채점합니다. 출력물로. 그렇다 보니까 출력을 못하면 안 돼요. 요 출력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차이가 불과 3%라고 하더라도 단지 0.1%라고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그 출력 못하면 여러분들은 불합격이거든요. 커말은 괜찮아요. 사무자동화는 출력 못하면 실격이에요. 왜냐? 얘는 파일도 제출하지만 출력물 4장 제출해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한 장이라도 빠지면 실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꼭 2010 버전을 준비하세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준비해요? 네, 수업 준비 강의에 오피스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게 조금 좀 됐어요. 이게 작년 강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찍어놓은 게 커말 1급 실기 강의실에 있어요. 그래서 커말 1급 실기 강의실에서 수업 준비 보시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둘 다. 거기 보시면은 얘네 구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뭐 아마존에서 혹은 이베이에서 저렴하게 뭐 3,000원 주고 구매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피스 365 여러분들 한 5만 원 내면 구매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에센셜 버전하고 뭐 프로페셔널 버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로페셔널 버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요. 그 뭐 20만 원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 사용료가. 그렇다 보니까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 뭐 우리 이베이나 아마존에서 뭐 한 4,000원, 5,000원 주고 정품을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방법에 대한 건 강의를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진짜 뒷구멍으로 구해야죠. 그 방법까지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선생님 저는요 2013이나 2016이 제 자리에 깔려 있어요. 제가 노트북을 샀는데 그 안에 얘네가 친절하게도 오피스 2016이 깔려 있네요. 네, 삼성이나 LG 노트북은 기본 깔려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 윈도우즈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신에 얘는 체험판을 넣어줬어요. 삭제도 안 돼요. 자, 이거는 써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오피스를 잘 쓰실 수 있다면. 이게 버전에 따라서 엑셀 함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액세스 뭐 계산 쿼리식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대신에 메뉴랑 대화 상자 화면만 다른 거예요.
그것만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고, 그게 아니라 나는 컴맹이다 하시는 분은 이거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하건대 공단에서는 얘를 쓴다고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2013 버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거는 대응하는 강의가 강의실에 이미 올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아주 그냥 차이점이 같지 않다 이랬잖아요. 3% 5%야. 기능 한두 가지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맨 위치만 차이 나는 거예요. 그것만 확인하고 있으면 사실 이걸로도 상관없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론은 되도록이면 2010 버전을 구해서 하되 적은 극에 불가피하면 얘네도 가능하다. 대신에 강의실에 있는 대응 강의나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해 놓은 얘네 버전에 따른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그 FAQ에다 있습니다. 걔네를 보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접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서류가 제출되어 있어야 돼요. 필기 때 하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대학 연계 서비스로 해서 큐넷에 제출하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나머지 뭐 경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연계 대학이 아닌 분들은 꼭 서류를 제출해야지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시험 접수를 못해요. 이걸 안 하면. 접수 화면에서 넘어가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시험장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느 지역, 서울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뭐 이렇게 있거든요. 경기도도 뭐 북부가 있고 남부가 있고 서부가 있고 이렇고. 인천도 한 두 군데 되고 시험장이 필기처럼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기억에는 포항 근처에도 제가 포항 계속 말씀드리는데 포항 시험장이 9일 동안 딱 한 번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쿼터가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 대구 가서 시험 봐야죠. 대구 가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시험 접수 날 빨리 내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요즘에는 시험 접수자들이 많이 좀 줄어서 그러한 부분은 많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접수일도 또 확인하셔야 되겠죠. 난 직장 생활하는데 월차나 뭐 연차 못 낼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주말에 보셔야 되잖아요. 대부분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공단에서는 주말에 시험 일정을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접수하는 곳마다 시험장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시험 접수할 때 보셔야 됩니다. 자, 됐죠? 다음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버전에 맞게 준비하시고 빡세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사무자동화 실기에서 과목별 100점하고 간단한 것들 좀 볼게요. 우선 엑셀이에요. 엑셀은요, 총 35점 배점이고요. 출력물 한 장입니다. 작업표랑 그 다음에 차트 그리는 건데 우리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이제 슬라이드가 사실은 많았었어요. 근데 이게 많은 이야기 해봤자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빼버렸는데 이번 회차부터 문제가요. 여러분들 타이핑으로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우리 커맨 시험 보셨던 분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야 사무자동화식이나 되는데 내가 입력을 하고 있어야 돼? 왜 이런 시험이 됐냐면요. 여러분들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요.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야 이번에 어디에다가 우리가 입찰을 좀 해야 되는데 야 입찰 계산 좀 한번 해가지고 와. 그랬는데 여러분들이요. 우리 회사에서 납품하는 자재의 개수를 100개를 넣어야 되는데 계산식에다가 1000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입찰 금액이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낙찰을 못 받으면 이 회사가 휘청하는 회사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 회사 망하는 거예요. 이런 베이스에 깔려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타를 치면 이 시험은 끝입니다. 계산식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오탈에 대해서 3개 정도까지는 자기들이 역추적해서 찾아준대요. 근데 제가 경험상 오타를 쳐서 계산이 틀린 분들 붙는 분을 못 봤어요. 핑계일 뿐인 거죠. 절대 입력하는 거라는 거예요. 종이로 줘요. 종이로 시험지를. 여러분들 이거 강의 보시고 나서 두목넷에 문제은행 가시면은요. 사무자동화 기출문제 예전 거 올려져 있어요. 걔 다운로드 받아서 문제 좀 보세요. 많은 분들이 시험이 어떻게 나와요? 왜 노력을 안 해요? 거기 가서 눌러가지고 문제만 한번 열어보고 답안 딱 보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딱 알 수가 있는데 그쵸?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력물 한 장 나옵니다. 작업은 2개예요. 작업표 계산하는 거, 함수 쓰는 거, 밑에 차트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액세스는 35점이에요. 얘는 출력물이 2장 나와요. 2장. 2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 장으로 출력하고 싶지만 이 폼하고 보고서를 같이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폼하고 보고서 얘도 모듈이 몇 개라고요? 얘도 모듈이 2개고요. 얘도 모듈이 2개예요.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도 슬라이드가 2장이에요. 그래서 얘는 30점이고 출력물은 1장 나옵니다. 유인물로 여러분들 많이 찍어보셨죠? 슬라이드 2개 만들어가지고 한 장에다가 2개 딱 표시해가지고 출력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총 보면은 얘네를 각각 하나의 모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중에 하나라도 못하면 실격입니다. 다 하셔야 돼요. 근데 다 할 수 있어요. 두목내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게 총 시험 시간이 2시간입니다. 2시간인데요. 보통 1시간 반 안에 끝내세요. 빠른 분들은 1시간 10분 안에 끝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도 많고 뭐 시간은 아주 널널하게 충분해요. 최근에 들어서 데이터가 좀 늘어서 뭐 평균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게 맞는데 그래도 20분이 남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모듈은 몇 개라고요? 네,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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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6개가 되겠죠. 자, 6개 중에 하나라도 못하면 실격입니다. 실격. 0점 처리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실격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다 입력 데이터 오류예요. 입력 데이터 오타 나서 계산식이 틀리면 100만 원 넣어야 되는데 1000만 원 넣으면 맨 끝에 있는 계산 결과가 다 틀려버리겠죠.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업표, 바로 이렇게 입력 데이터 계산이나 입력 데이터 오류나 함수식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틀려가지고 차트의 계열 개수가 달라지면 실격이에요. 제가 공단에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시험 후기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이게 제일 많아요. 실격 사유 중에. 차트 계열 오류. 선생님 제가 불합격했다는데요. 이걸 이제 이의 신청을 하면 어디가 틀렸는지 알려주십니다. 자, 메일이 왔어요. 전화로는 안 해줍니다. 메일로 써야 됩니다. 메일로 왔는데 차트 계열 오류로 인한 0점 처리 이렇게 와요. 이게 뭐냐면 작업표 계산할 때 함수식이 틀리면 기본적으로 정렬을 해서 이 중에서 5개만 차트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5개 조건이 계산식이 틀려서 바뀐 거야. 실격이에요. 차트가 틀릴 리가 없거든. 이 앞에서 틀려야 얘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잘 입력하고 계산 잘하면 돼요. 선생님 계산이 어려워요. 웃기지 마세요. 사칙 계산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 작업표 계산에서 오류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계산식은 우리가 작업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하고 이쪽에 계산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밑에 또 계산식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식이 여기서 틀리는 거는 아래에 있는 애들이 모두 다 틀려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근데 이 하단에 들어가는 계산식들은 어려운 식이 들어가지만 얘네는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차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 우리 범위는 얘네를 가지고 잡아서 차트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열로 새로 추가되는 애들은 보통 우리가 if 함수나 아니면 사칙연산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질 리가 없다고 제대로만 하면 이것만 알면 된다고. 함수가 보통 10개 나오는데 그중에 2개 못해도 된다고요. 대신에 아래에 있는 거 말고 위에 있는 건 해야 된다고. 그건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제가 전에는요. 작년에는 오리엔테이션의 그 시험 문제를 다 보여드렸어요. 근데 화면에 잘 안 나와. 그러느니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목내 문제은행 옛날 기출문제지만 다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다운로드 받아서 문제집 보고 답안지 보고 하세요. 답안지가 파일입니다.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액세스 동일해요. 입력 틀리면 뒤에 쿼리식이거든요. 쿼리식. 얘가 틀려버리면 야, 이 중에 영업부이면서 야, 매출이 150만 원 이상인 애들 뽑아. 그런데 150만 원 계산이 틀린 거야. 근데 150만 원 계산하는 건 결국 곱하기밖에 없거든. 에? 많이 나와야 인트.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합격률이 평균 50%가 넘습니다. 그 나머지 40에서 50%에 해당하는 떨어지는 사람은 뭐예요? 하시는데 준비 안 한 거죠. 준비 안 한 거. 네? 준비만 하면 다 붙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운도 좀 필요하고요. 자, 파워포인트 2장이죠. 예전에는요. 파워포인트 미완성해도 실격이 아니었어요. 근데 개정되면서 얘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한 장이 40% 미만 완성했을 경우에 실격 대상이 됩니다. 얘 뭐 나오냐고요? 도형 그려요. 네? 네모 그리고요. 네모 그려서 선 연결하고요. 뭐 이런 거 나와요. 여기 텍스트 넣는 거 나와요.
이렇게 2장이에요. 이거 유인물로 해가지고 2장 딱 출력하면 돼요. 이렇게. 네모가 좀 이상하다. 응? 금방 합니다. 예? 됐시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완성 못한다는 거는요. 여기를 완성 못한다는 거는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단 5시간도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20시간 이상 하면 여기까지 완성 다 해요. 자, 6개 모듈 중에서 1개라도 0점이면 얘는 실격입니다. 실격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자꾸 공단에서 말씀하시는데 실격이 아니라 0점 처리예요. 오작에 의한 오작이죠, 오작. 잘못 만드는 것에 의한 네, 얘네는 네, 실격이 아니라 실격이 아니라 네, 얘는 0점 처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어요. 저만 잘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이 아니니까요. 자, 그럼 이제 강의 구성하고 얘네를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은요, 강의는요, 기초 이론, 그 다음에 핵심 유형, 그 다음에 기출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이렇게 4개로 구분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 기초 이론은요, 총 강의 시간 3과목 다 따졌을 때 16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강의 시간만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 강의를 모두 다 수강하시려면 30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왜냐? 처음엔 막 따라하고 하다 멈춰놓고 따라하고 멈춰놓고 따라하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저는요, 컴활 2급 있어요. 컴활 1급 있어요. 이거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이거. 네? 여러분들 컴맹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컴맹들을 위한 강의. 그래서 요거 한 30시간 정도 되고요. 과목별로 공부하세요. 엑셀 1강 보고, 엑세스 1강 보고, 파워포인트 1강 보고, 2강, 1강 이렇게 보지 말고 엑셀 다 보고 유형까지 몇 개 풀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이게 짱인 거지요. 이게 기출 유형. 이것 때문에 두목내시 먹고 사는 거였어요. 네? 여러분들 이 기출 유형이 총 10회분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요. 제가 뭐 이건 지금 공언이긴 한데 1회부터 3회까지 있죠. 얘네만 하셔도요. 합격하십니다. 합격 가능도는요. 90%요. 이것까지만 하시면 돼요. 왜냐? 이 유형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가장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들의 핵심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대빵 많이 몰아다가 갖다 넣어놓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유형 하나를 풀면 유형 1차를 풀면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3개를 푼 거고요. 유형 3회까지 풀면 기출문제를 20회 푼 거랑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강의에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유형 3까지는 제발 좀 보세요. 에? 여기까지 우리 뭐 90%, 야 80%라고 하자. 야 너무 뻥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4회서부터 5회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5회까지. 5회까지 하면 90% 붙는 거예요. 나머지 10%는요, 운이에요, 운. 그리고 시험장에서 출력이 안 된다거나 컴퓨터 다운된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 저장이 안 돼가지고 파일을 잊어버린다든지. 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충분히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보면 처음에 이 시험은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똑같아요. 형태가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아요. 기껏해야 달라지는 거는 함수식, 차트 모양, 쿼리식 거의 비슷해요. 쿼리 만들기, 폼 만들기 똑같아요. 보고서 만들기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우리 유형이 있죠. 유형 1. 이거 강의 보고 한번, 혼자 한번 해보고, 혼자 한번 해보고. 그래서 처음에 각 과목마다 50분 안에 혼자 해가지고 50분 안에 완성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다져놓으세요. 이렇게까지만 하고 시험 봐도 60%는 붙어요. 유형 1만 제대로 해도. 그래서 유형 1을 죽어라 내가 50분 안에 혼자 해서 풀어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 다음 거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강의 안 봐도 돼요. 강의 안 봐도 돼요. 왜? 다 똑같거든요. 기껏 함수 달라지거든요. 내가 기본 강의를 봤다는 전제 하에 함수 달라지는 거는요. 답안 파일 다 올려드려요. 답안 파일과 문제 비교해서 내가 못 풀었던 문제 답안식 보면서 아 이렇게 풀었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강의 1시간 되는데 언제 다 듣고 있니 그거? 모르겠다. 아우 식 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 부분만 찍어보는 겁니다.
1형까지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보면서 반복하시고 얘를 5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엑셀, 액세스 둘 다 마찬가지예요. 파워포인트는 30분 하신 다음에 2형을 풀어갑니다. 2형을 하셨죠? 자, 2형으로 넘어가요. 과목별로 1, 2, 3까지는 하시고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3회까지 요거를 보실 때 3회까지 보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1회는 강의를 보고요. 2회는요. 혼자 해보고 막히는 것만 강의 찍어봅니다. 자, 3회쯤 가면 이제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답안 파일만 봐도 다 알아. 그러다가 막히는 게 있죠. 특히 여러분들 배열 수식이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쭉 올라가야죠. 기본 강의에 가서 배열 수식 봐야 됩니다. 이해 안 되면 외워야죠. 배열 수식 어렵다고 포기해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딱 배열 수식 이해하는데 10분이면 돼요. 10분 투자 안 해요. 집중해서 노력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노력 안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배열 수식 못 한다고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감점 8점 맞으면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유형 1까지 완벽하게 하시고 유형 3까지 하신 다음에 다음 과목으로 넘어갑니다. 강의를 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유형 3까지 여러분들이 5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랩 타임 딱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머지 시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 이제 5형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최대한 문제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문제수를 줄여야만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강의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12년 전에 인강을 처음 시작할 때 총 러닝 타임이 8시간이었어요. 그거 보고도 다 붙었어요. 에?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러닝 타임이 길어요? 골라서 보라고요. 인강의 특징이 뭐예요? 골라서 보라고요. 에? 해보고 안 되는 것만 보라고요. 학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무조건 앉아 있어야 되지 않냐? 특징이 있는 거죠. 자, 마지막에 유형이 총 10개, 기출문제가 10개입니다. 나머지 5형까지 봤으면 6형부터 10형, 그 다음에 최신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답안지 파일 열어놓고요. 시험 문제 열어놓고요. 두 개 비교하면서 문제를 읽으면서 아,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답을 보세요. 함수식을 보세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한번 해볼까? 답안지에서 답 지우고 쳐봅니다. 그게 공부예요. 이렇게 하면 진짜 정말 머리 빠릿빠릿한 친구들은 3일이면 붙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과장된 거고요. 사실 3일 만에 어떻게 붙니? 커말 2급 있으면 3일 안에 붙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자, 그러면 공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예요. 첫 번째는요. 기본 강의 베이스로 깔고요. 유형 1 완벽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 3까지 하시고요. 나머지 여기에 유형이라고만 써 있는데 이 유형이 총 10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까지는 완성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에서 5에서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최신기출 10회는요. 제가 얘네를 강의 하나로 묶었어요. 핵심적인 내용들만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가 보통 요거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30분이 안 돼요. 한번 쭉 보면서 아, 2회차에는 이런 게 특징이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 답안지 열어서 답안 지우고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거죠. 아, 차트가 이게 좀 독특한데 차트를 내가 지우고 해볼까? 이런 거죠. 공부는 요령이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에 시험 전에 제가 일주일 전에 온라인 모의고사 올려드립니다. 오프라인 모의고사 할 수도 있어요. 온라인 모의고사. 이 시험 모의고사 문제는요. 바로 전 회차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선배님들이라고 해야 되나? 봤던 핵심적인 문제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또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선생님, 최신 기출문제는 어디 있나요? 2017년 기출문제는 어디 있나요? 2018년 1회 기출문제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진도상 얘네를 제일 먼저 보기 때문에 하여간에 저쨌거나 이랬거나 저쨌거나 다 여기다 때려 넣습니다. 저는 5형 안에 다 때려 넣어요. 그랬는데 보통은 책을 1년에 한 번 나오잖아요. 두목레슨 1년에 2번 정도 나오거든요. 책이. 그러면 중간에 끼는 건 어떻게 할 거야? 이해요. 이걸로 커버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얼마나 공부해야 되느냐? 보통 이 사무자동화는요. 주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주부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은 보통 60시간 정도는 투자하셔야 되겠죠. 뭐 하루에 3시간 20일인데 처음에는 진도가 너무 안 나가요.
정말 난 컴맹이다 했는데 정말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처음이니까요. 그런데 그 고비만 딱 넘기면 그냥 후루룩 나갈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선생님, 제가 지금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엑셀 기초 강의를 3시간째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모를 수밖에요. 처음이니까요. 여러분들, 우리요. 제가 아이들하고요. 퍼즐을 가끔 맞춥니다. 자, 퍼즐을 맞춰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 퍼즐을 맞출 때 보면 제일 먼저 뭐 하죠? 알 거야. 네. 요 모서리부터 맞춰 나갑니다. 그죠? 네. 모서리부터 맞춰 나가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우리가 사이드들을 맞춰 나갑니다. 그리고요, 여기서부터 쌓아 나가죠. 이렇게 나가든, 뭐 이렇게 나가든, 막 쌓아 나가게 됩니다. 그럼 금방 맞출 수 있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고요? 우리 사무자동화가 퍼즐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힘들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것이에요. 처음에 큰 거 어려운 거 배울 수씩 보려고 하지 마시고 초기적인 거 하시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퍼즐을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어디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아, 되게 복잡하게 생긴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옆에다 빼놔요. 쉬운 거부터 하는 거예요. 쉬운 거부터.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맨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애 있죠? 자동으로 맞춰 들어가줘요. 네. 오케이?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잘했느냐? 그냥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뭐 한 20년 정도 이렇게 교육자 생활을 하니까 나이가 뽀록 나는 거 아니야? 뽀록이라고 하니까 얼마 전에 정치인이 뭐라고 했죠? 그 당구 용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런 용어를 막 쓰는데 제가 예전에는 강의할 때 굉장히 욕을 많이 썼어요. 컨셉이다. 어리고 했었으니까 그랬는데 그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막 두목넷이 막 커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름 좀 신나게 강의를 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 신나게 공부하시고 신나게 이 시험이 꼭 자격증뿐만 아니라 내가 실무에서 정말 if 함수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트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VLOOKUP 정도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실무에서. 자격증이 아니라 내가 실무에서 엑셀 또는 액세스로 내가 회사에서 엑셀 데이터 막 1000개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분석해 하는데 액세스에 뚝 갖다 놓고 이거 탁탁탁 해가지고 보고서 딱 만들어가지고 출력 딱 주면 난리 나는 거야. 그냥 회사 뒤집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많이 그렇게들 하시죠.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가려면 컴마 1급까지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컴마 1급 하기 전에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중 서점에 가면 책들 많아요. 실용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회사통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한빛미디어에서 나온 회사통. 네, 책 광고입니다. 네, 제가 저자로 들어있는 그 책입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따시고 이쪽으로 가시면 회사에서 정말 칭찬 많이 받는 그런 뭐라 그러죠? 사무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오늘 갑자기 뒤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그 감정이 이게 올라갔는데 차분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공부예요.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야, 자기 신앙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다행히 도와줄 사람이 생겼어요. 누구요? 저요.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도와줄 거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 말미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타고 항해 중이에요. 사무자동화라고 하는 항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요. 지름길이에요. 바로 가려운 부분들 긁어준다고 하는 지름길을 안내해 줄 뿐이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진격해 나가려면 계속 노를 저어야 돼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보답도 없어요.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야, 내 친구는 3일 동안 공부해서 붙었대. 그 친구는요, 3일 동안 밤샌 거예요. 몇 시간? 72시간 밤샌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3일 동안 2시간씩밖에 안 했어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노력하시고요.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그만큼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그만한 보답이 올 거예요.
우리 힘차게 한번 실기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기 싫은 얼굴 안 봐도 되니까 네, 기분 좋게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